아이고, 쓸모없는 며느리 하나 들였네. 친정에서 도움 하나 못 받으면서 뭘 저런 게 들어왔지. 그때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걸. 다른 집들은 친정에서 도와줘서 잘도 승진도 잘하더만 우리 아들이 불쌍해.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형편없는 집딸이라 그런지 순종적이긴 해요. 7년간 참고 견뎠던 모든 모욕이 그날로 끝났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3분 후 법원 앞 검은 세단이 멈춰 서자 전 남편 가족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뭐야? 그들이 몰랐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저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끈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때 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모셔가겠습니다. 김 기사가 차문을 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7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전 남편 민준이와 시어머니 박정숙이 법원 입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차. 민준이가 말끝을 흐리며 검은 세단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본 순간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기사가 차문을 닫자 창 너머로 보이는 민준이와 박정숙의 당황한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네. 오늘 있을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년 전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선택했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기획부장으로 일하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결혼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왔습니다. 수연아, 사랑만으론 결혼이 지속될 수 없어. 조건이 맞아야 한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단호하게 말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에요.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시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현실주의자야. 그리고 그 현실주의 덕분에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어. 전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지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겠어요. 사랑만으로도 행복한 결혼이 가능하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이직하고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 뒤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영업부에서 일하던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하자. 민준이가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에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조용히 참석해서 축의금을 건네고 가셨죠. 수연이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시어머니 박정숙이 신혼 때 물었습니다.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저는 어머니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자선단체 이사장이셨지만 그런 배경을 밝힐 이유는 없었거든요. 친정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나 보네. 박정숙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박정숙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수연아,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안 해? 저희끼리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박정숙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데 친정에서 좀 보태줄 수 없나?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집은 여유가 없어서요. 실제로는 아버지가 전화 한 번이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 박정숙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이고, 쓸모없는 며느리 하나 들였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씀 좀 잘 들어. 민준이는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엄마가 뭔가 잘못했어?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민준이가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는 아예 노골적이었습니다. 수연아, 청소 좀 제대로 해. 우리가 너 먹여 살리는데 집안일도 못하면 어떻게 해? 박정숙이 하얀 장갑을 끼고 선반 먼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이라고? 그깟 월급으로 뭘 하겠다고.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너 친정에서 도움이라도 줘? 박정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참으라고 했죠. 수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당신 어머니 스트레스는 중요하고 내 스트레스는 안 중요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민준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6년 차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박정숙이 아예 저를 하녀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연아, 내 친구들 오늘 집에 오니까 음식 준비해. 어머님, 오늘 야근이 있어서. 야근이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 체면이 먼저지. 그날 저는 회사에서 거짓말하고 조퇴했습니다. 3시간 동안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죠. 어머, 정수가. 며느리가 참말 잘 듣네. 박정숙의 친구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뭐려? 형편이 어려운 집딸이라 그런지 순종적이에요. 박정숙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 눈에는 형편없는 집안 출신으로만 보일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난달 마침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제 헤어지자. 민준이가 갑자기 이혼을 꺼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셨어. 의사 딸이래. 그쪽도 날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엄마 말이 맞아. 우리는 처음부터 안 맞았어. 민준이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7년간 참아왔던 모든 게 허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던 거죠. 그래, 이혼하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차가 아버지 회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기사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이곳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7년 만에 밟는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따님,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기사가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서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노크를 2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아버지가 책상에 앉은 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7년 전보다 머리가 더 하얗게 새셨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으셨어요. 아버지, 앉아라.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7년 만이구나. 네. 이혼했다며. 네, 오늘 도장 찍고 왔어요. 아버지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잘 모르겠어요. 7년 전 너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비난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나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고, 네. 이제 증명이 끝났나?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서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네. 너는 내 선택에 대해 7년간 책임졌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돌아올 생각이 있느냐?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생각해봐라. 그때 비서실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준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군지 알겠다. 올려보내라.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전남편이 왔구나. 민준이가요? 어떻게 하겠냐? 만날 것이냐? 아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안쪽 방에서 기다려라. 금방 끝낼 테니. 저는 서재 안쪽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곧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회장님, 저는 강민준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딸과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십니까? 민준이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수연이가 이런 집안 딸인 줄 모르셨다고요? 네, 수연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버지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만날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무엇입니까? 수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7년간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들었습니다. 그게 나가십시오. 회장님, 제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김비서. 아버지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어요. 손님을 나가시도록 도와드려라. 네, 회장님. 민준이가 일어서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강민준 씨.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은 7년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합니까?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십시오. 다시는 우리 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안쪽으로 걸어오셨어요. 들었지? 네. 어떤 기분이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허무해요. 그럴 만하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왜 7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잖느냐? 하지만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힘든 건 내 선택이었다. 내가 개입할 이유가 없었어. 만약 제가 먼저 연락했다면요? 그때는 달랐을 것이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해봤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실패했는데요. 실패가 아니다. 경험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조건은 없다. 다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네, 알겠어요. 그때 또다시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박정숙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시어머니인 모양이다. 저는 만나기 싫어요. 그럼 들어보기만 하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올려보내시오. 곧 박정숙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수연이가 정말 회장님 따님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숙이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미 끝난 일입니다. 박정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다고요. 수연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렇게 모르고 지낸 7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십시오. 회장님, 제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박정숙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상관하실 일이 아닙니다. 박정숙이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 저는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좋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탄 차가 익숙한 동네로 들어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우리 집 대문이 그대로였어요. 정원의 장미꽃도 예전처럼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렸나요? 아니다.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일찍 오셨네.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우리 수연이.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무슨. 얼굴이 이렇게 야위었는데. 어머니가 제 볼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자. 밖에서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가 우리를 재촉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으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소파도 피아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연아, 정말 이혼했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오늘 도장 찍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7년을 혼자서.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보, 수연이는 이제 돌아왔으니 됐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7년 동안 소식도 못 듣고 제가 연락 안 한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뭐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집에 온 지 7년 만인데. 어머니가 일어나시며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신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기뻐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 쉬면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회사 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겠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히 다를 것이다. 7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오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좋아하던 차 우려왔어. 고마워요, 어머니. 찻잔을 들어 마시니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변한 게 없네요. 우리 딸이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그대로 둔 거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방도 그대로 있어요? 당연하지. 매일 청소했어.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부모님이 고마웠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습니다. 하녀분이 나가서 확인하고 오셨어요. 사모님 박정숙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라고? 박정숙이요. 면임에. 아, 그 사람.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수연아? 안 만날래요. 그럼 돌려보내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줌마, 조용히 하세요. 민폐예요. 하녀분이 말렸지만 박정숙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나 좀 봐. 정말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서 말할게요. 수연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괜찮아요. 확실히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박정숙이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수연아. 박정숙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박정숙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나. 어머님,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몰랐다고. 내가 이런 집 딸인 줄 몰랐어. 박정숙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지긴. 모든 게 달라지지.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민준이랑 다시. 안 돼요. 왜? 이제 우리가 잘해줄게. 7년 늦었어요. 박정숙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연아,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어머님 일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숙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실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괜찮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시원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해소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수연아, 다시 만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저는 문자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누구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을 끄고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할게요. 좋다. 천천히 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연아, 배고프면 언제든 말해. 뭐든 해줄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7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제 침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정원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7년 만에 듣는 소리인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니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잘 잤니, 수연아?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제 볼에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집에 있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식탁에 앉으니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일어났구나. 밤에 잠은 잘 왔냐? 네, 아주 잘 잤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사에 나갈 생각은 없느냐?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일찍 적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수프를 떠주시며 끼어드셨습니다. 여보, 수연이 쉬게 놔둬요.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엄마 말이 맞아. 하지만 너무 오래 쉬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나가볼게요.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하녀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사모님, 전화 왔습니다. 누구에게서? 강민준 씨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을게요. 그렇게 전해드릴까요? 네. 하녀분이 나가시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연락 올 것 같은데. 그럼 번호를 바꿀까요? 그것도 좋겠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7년 전과 똑같은 길을 걸으니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정원사 아저씨가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정원사 아저씨,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돌아오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고마워요. 정원이 예전보다 더 예쁘네요. 아가씨가 좋아하시던 장미를 더 많이 심었습니다. 정원사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뻐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수연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는 강민준 씨 회사 동료입니다. 그러시군요. 민준이가 부탁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수연아, 어디 갔다 와? 정원에서 산책했어요. 그래, 점심은 뭐 먹을까? 뭐든 좋아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이 회사 동료가 전화했어요. 또, 정말 끈질기네. 번호 바꿔야겠어요. 당연히 바꿔야지. 오늘 당장 하자.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왔다. 아버지가 넥타이를 풀으시며 앉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 강민준 관련 소식이 있다. 뭔데요? 회사에서 잘렸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오늘 아침에 해고당했어. 왜요? 회사에서 내 신분이 알려졌거든. 그런 집안 딸을 함부로 대한 놈을 둘 수 없다는 거야.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자업자득이네. 그리고 박정숙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어. 어떻게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지. 누가 우리 딸을 그렇게 대한 사람과 어울리겠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좀 씁쓸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집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정숙입니다. 수연이 좀. 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말 끈질기네. 집 전화도 바꿔야겠어요. 그래야겠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수연아, 내일 회사 가면 어떤 기분일까? 어머니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글쎄요. 좀 떨려요. 당연히 그럴 만하다. 7년 만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무리하지 마라. 몸이 제일 중요하다. 네, 알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고르면서 생각해 봤어요. 7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배웠고 자존감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7년 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아침 먹고 가. 어머니가 아래층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갈게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 첫 출근이구나. 네, 떨려요. 떨릴 필요 없다. 원래 내 자리니까. 아버지가 커피를 마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났잖아요. 그만큼 경험이 쌓인 거지. 어머니가 제 앞에 토스트를 놓아주셨습니다. 수연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네, 알겠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같은 차에 타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제가 어떤 부서로 들어가게 되나요? 기획부로 다시 들어가면 된다. 7년 전과 같은 자리인가요? 아니다. 이번에는 부장으로 들어간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장이요? 그렇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승진은 계속됐어. 하지만 제가 일을 안 했는데 너는 다른 곳에서 일했잖느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년간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많을 거다. 그렇긴 하지만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7년 만에 보는 회사 로비였어요. 아버지, 저 혼자 올라가도 될까요? 물론이다. 30층 기획부로 가면 된다. 네, 알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기획부 사무실 문을 열자 여러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한 명이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수연 부장님이신가요? 저는 김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오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이 부장님 자리입니다. 김 과장이 모서리 쪽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창가에 있는 괜찮은 자리였어요.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제가 사무실 전체에 말하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기획부에서 일하게 된 이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으니 책상 위에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당분간 맡을 업무들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간단한 브리핑만 받으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먼저 우리 팀원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 과장이 한 명씩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박 대리는 마케팅 담당이고 최 사원은 기획 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악수했습니다. 부장님, 이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박 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7년간 일했어요. 오, 현장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많이 배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같이 점심 드실까요? 네, 좋아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장님, 회장님 따님이시라면서요? 최 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서 일하실 수도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박 대리가 감탄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큰 규모의 일들이 많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네, 그래서 부장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부장님 경험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료들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받아주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연아,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달려와서 물으셨습니다. 괜찮았어요. 다들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다행이네. 많이 힘들지 않았지? 아니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됐느냐? 마케팅 전략 수립이랑 신제품 기획이요. 흥미로운 일이겠다. 네, 7년간 현장에서 배운 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제 정말 새 출발하는구나. 어머니가 뿌듯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직장인의 설렘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 번호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알고 전화했을까요? 여보세요? 수연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박정숙 언니예요. 민준이 큰어머니였습니다. 네. 수연 씨, 우리 정숙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가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수연 씨,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 단절하고 싶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첫날이 지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간의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딸이나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회사 생활 2주차가 되자 저는 완전히 업무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 부장님, 이 기획안 정말 대단해요. 박 대리가 제가 작성한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7년간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반영했어요. 소비자 심리 분석이 정말 섬세하네요. 김 과장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발표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수연 부장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무이사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터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부 이수연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신제품의 타겟층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0대 여성층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매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성비와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상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실제 구매 현장에서는 디자인이 가성비보다 더 중요했어요. 근거가 있나요? 네, 제가 직접 매장에서 관찰한 결과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르는 과정을 3주간 지켜본 데이터예요. 오, 이런 현장 조사는 처음 보네요. 전무이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를 계속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7년간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30대 주부층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층은 실용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예상과 다른 점은 브랜드보다 실제 사용 후기를 더 신뢰해요.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했나요? 직접 주부 모임에 참여해서 대화를 들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장님이 직접요? 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잘못 말한 게 있나 걱정됐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전무이사가 박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장 중심적인 접근은 처음 봤어요. 상무이사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부장님 기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보다 좋은 전략은 없을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부서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됐어요? 김 과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채택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박 대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부장님 실력이에요. 최 사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연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가 잘 됐어요. 그래, 뭔데? 신제품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는데 채택됐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저는 오늘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뿌듯해 하셨습니다. 7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네. 아버지도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하녀분이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박정숙 씨가 또 찾아오셨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어? 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려보내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녀분이 나가시자 현관에서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해요. 그만 가세요. 민폐예요. 하녀분이 말렸지만 박정숙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나 좀 봐줘. 제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서 확실히 말할게요. 수연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하고 끝낼게요. 현관으로 나가니 박정숙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수연아, 정말 미안해. 박정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용서받을 때까지. 어머님,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박정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왜? 우리가 잘해줄게. 이미 늦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박정숙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머님도 새로운 삶을 사세요. 새로운 삶이라니.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세요. 박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회가 없는 거야? 네, 없어요. 알겠어. 정말 미안했다. 박정숙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처량한 뒷모습이었지만 더 이상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괜찮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과거와는 완전히 정리했어요. 드디어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제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닌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회사 생활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특히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수연 부장님, 축하드려요. 김 과장이 신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뭘 축하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제품이 경제신문 일면에 났어요. 제가 신문을 받아보니 정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혁신적 마케팅으로 대박난 신제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와, 정말 큰 기사네요. 부장님 덕분이에요. 현장 중심 전략이 완전히 적중했어요. 박 대리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들 함께 노력한 결과죠. 아니에요. 부장님이 핵심이었어요. 그때 전무이사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수연 부장님, 전무님이 찾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무이사실로 가니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연 부장, 수고했어요. 전무이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정말 대단해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상무이사가 끼어드셨습니다. 부장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해외 프로젝트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요? 네, 동남아시아 진출 계획이에요. 전무이사가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지 시장 조사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총괄해 주셨으면 해요. 저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팀원들도 충분히 지원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큰 기회였거든요. 언제까지 답변 드리면 될까요? 내일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서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정말요? 대박이에요. 최 사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크죠. 부장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박 대리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앉았어요.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마케팅부 박준호 차장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이수연 부장님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어요. 좋은 소문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좋은 소문이죠. 신제품 기획 정말 대단했어요. 고마워요. 혹시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이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해외 업무 경험이 많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준호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같은 회사 동료잖아요. 그럼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박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부장님은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금방 적응할 거예요. 그럴까요? 확신해요. 부장님만의 특별한 관점이 있잖아요. 박준호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차장님은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부장님에게 관심이 있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관심이요? 네, 일적으로요.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어요. 박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박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도 고민이고 박준호의 고백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결정하셨어요? 아직이요. 내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는 부장님을 믿고 따를 거예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라고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진출 계획이에요. 좋은 기회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싶긴 한데 부담도 커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 우리가 응원할게.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해도 괜찮다. 도전하는 게 중요해. 아버지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남자 동료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인데? 어머니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마케팅부 차장님인데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어떤 사람 같던? 괜찮아 보였어요. 일도 잘하시고. 그럼 천천히 알아봐도 좋겠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이 우선이에요. 그렇지. 급할 것 없다. 그날 밤 제 방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박준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사람 같긴 하지만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해외 프로젝트 수락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전무이사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무님, 해외 프로젝트를 맡겠습니다. 정말요? 좋은 결정이에요. 전무이사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주부터 준비에 들어가면 돼요. 팀 구성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장님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 전무이사실에서 나와 기획부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김 과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맡기로 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박 대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나요? 최 사원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없이는 안 돼요. 와, 해외 출장이다. 직원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결정하셨다면서요? 네, 해외 프로젝트 맡기로 했어요. 축하드려요. 잘 결정하셨어요. 박준호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차장님도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전무님이 마케팅 지원을 부탁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겠네요. 네, 잘 부탁드려요. 박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팀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참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어디서 할까요? 회사 근처 한식당으로 예약했어요. 그날 저녁 팀 회식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김 과장이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해요? 이혼 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게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우셨어요? 박준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박준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박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부장님,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차 가져왔어요. 박준호의 차에 타니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좋은 음악이네요. 부장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요. 제 취향을 어떻게 아세요? 그냥 느낌이요.
박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박준호가 잠시 운전에 집중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특별한데요? 일에 대한 열정,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다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평범하지 않아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집 앞에 도착하자 박준호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장님, 네. 저와 사귀어 주실 생각은 없나요? 박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차장님,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은 알아요. 지금은 일이 우선이시잖아요. 박준호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부장님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집에 들어가니 부모님이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수연아, 늦었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팀 회식이 있었어요. 재미있었니? 네, 좋았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물으셨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하느냐? 다음 주부터 준비에 들어가요. 현지 출장도 가야 하나? 네, 한 달 정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거야? 아니요, 팀원들이랑 같이 가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제 방에 올라가서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도 확정되고 박준호라는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준호에게서였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내일 봐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민준이와의 결혼은 실패였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여자가 되었어요. 박준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의 민준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가고 싶었어요. 우선은 해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회사에서 더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준호와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집을 떠날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장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7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 수연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지속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실패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수연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요. 수연의 새로운 시작처럼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